자, 36번입니다. 직관적인 능력, 어떤 능력? 분류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직관적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용한 특징입니다. 삶과 연구에. 다시 얘가 유용하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표시 한번 해주면 되겠죠. 머리에 각인하면 되겠습니다. 분류, 일반화, 유용하다. 근데 자, but 뒤에 주목해야 돼요. It carries a high cost. 자, 그것은 높은 비용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뭔데? 분류 일반화에 비용,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cost는 여러분 price랑 같은 의미로서 치루어야 할 대가,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게 뭔데? 어디에서처럼? 우리의 경향에서처럼. 자, 이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면 stereotype generalizations about people and situation. 아하, stereotype 뭐죠?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일반화를 고정관념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경향, 고정관념화하는 경향, 이게 이제 대가라는 거예요. 분류를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남자는 늑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 그렇게 고정관념, 그렇게 좀 구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박스 내용 그렇게 크게 추상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버티에 주목하시면 어쨌든 분류와 그 일반화는 코스트가 있다. 이 정도면 잡아 놓으시면 되겠네요. 버티에 주목해서. 자, A, B, C 선 긋고 한번 머리의 연결성, 머리 첫 문장끼리의 연결성을 따져볼게요. 자, 이런 부서 잘 표시해 놓읍시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상황들을, 어떤 것들을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거 뭐랑 같은 말이죠? 일반화, 뭐 스테레오타입, 이거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가볼게. 그래서 같은 소재로 일단 박스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좀 더 읽어보면 based on 뭐에 기반해서 what we percei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o be. 자, 무엇으로 우리가 인식하는지에 기반해서 뭘? difference, 차이를. 그것들 사이에 차이를 무엇으로 인식하는지에 기반해서 이게 perceive 목적어 to be, perceive A to be B에서 지금 B가 목적 보호 자리가 지금 여기 what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차이를 인식하는지에 기반해서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차이에 기반해서 어쨌든 분류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스테레오타이핑의 기반이죠. 차이에 기반해서 분류하는 거, 그게 곧 스테레오타이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소재가 같기 때문에 뭐 분류하는 거, 뭐 여기도 지금 스테레오타이핑에 관한 얘기니까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자, B, 우리의 뇌는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처리합니다. 자, 필부액 뭐 없이, 우리의 의식 없이, 그러니까 되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자, 여기 반드시 표시해야 될 표현이 these tasks죠. 이러한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 task는 정확히 얘기하면 과업들입니다. 과업들. 자, 그래서 이 앞에 과업들이 있는지, these tasks에 관련된 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과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박스 꼬리에 보시면 그런데 그냥 그건 코스트를 가지고 있다, 대가가 있다, 스테레오타입이란 대가가 있다. 특히 스테레오타입하는 경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성 혹은 대가를 가지고 온다를 과업이라고 가리키기가 어렵습니다. 가리킬 수 없어요. 그래서 B를 일단 이렇게 소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 these tasks를 막 이렇게 막 넓게 봐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classify, generalize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냥 these tasks를 이러한 과업들이라고 보시고, 그럼 어떤 뭔가 내가 하는 과업들이 있는가, 이걸 따져봤을 때 아니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어요. C로 가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는 arouse, 불러일으킨데요,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불러일으킨답니다. 밑에 함축이라고 있죠. 자, 즉 그것은, 즉 스테레오타입은 부정적인 편향성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 아까 박스에서 스테레오타입 얘기했고 이거 지금 코스트가 있다, 이거 부정적이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코스트랑 뭐 부정적인 함축, 부정적인 편향성, 이것이 이제 같은 말로 연결된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소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최대한 같은 말부터 선후관계상 앞서는 거, 최선 생각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꼬리에서 각각의 꼬리를 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문제 좀 쉽게 풀려면 A하고 C가 있으면 무엇에 기반해서 막 분류를 한다, 이거보다는 지금 코스트, 바이어스, 네거티브 이렇게 된 것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에 기반해서 하는지 그런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요 지금 부정적인 거를 같은 말로 하고 있는 C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C로 먼저 가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꼬박꼬박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C 뒤에 이제 but이 있습니다. but 뒤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나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cost 부정적이 있다고 하는 거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자, 이 스테레오타입은 do not differ in principle from all other generations. 다르지 않아요. 자, differ from 뭐뭐와 다르다인데 in principle 이렇게 전치사구로 꼽사리 껴주세요. 원칙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뭐랑? 모든 다른 일반화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스테레오타입을 나쁘다고 보는데, 아니 스테레오타입은 모든 다른 일반화랑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얘가 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일반화는 사람에 대한 일반화, 사람의 그룹에 대한 일반화는 늘 언제나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면서 부정적이지 않다, 이거 괜찮을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C 꼬리 but 뒤에서 소재 바뀌는 거 잘 보셔야 돼요. C 꼬리에서 but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테레오타입이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뭐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쁜 거 아니다 하면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C 다음에 뭐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these tasks가 있는데 뇌가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과업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화가 부정적이지 않다라고만 했지 이게 과업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딱 소거를 하면 이제 A로 가게 되는데, 자, A가 연결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빠르게 우리는 상황을 집단으로 분류한대요. 차이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 이게 뭐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 이게 일반화죠. 일반화라는 같은 소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류하는 거. 차이에 기반해서. 그리고 그게 바로 뭐의 기반이다? 스테레오타이핑의 기반이다 하면서 결국 분류가 곧 스테레오타이핑이 되는 것이다. 분류를 하면 스테레오타이핑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게 지금 여기 C 꼬리에 있는 but 이하의 내용, 이 두 개가 그렇게 다르진 않다. 나쁜 것만 아니다. 그냥 원래 분류를 하고 그게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말로 이어진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A 계속 읽어볼게요. 오직 그 이후에야. 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쫙 분류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부사어를 통한 전환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only를 포함한 오가 문제에 나와서 이렇게 도치가 됐어요. 우리는 검토하거나 혹은 검토하지 않아요. 더 많은 증거를. 뭐에 대한 증거? 어떻게 상황이 다른지,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름의 정도와 어떤 중요도, 이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거나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빠르게 쫙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검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를 이으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좀 어렵지만 A, B에서의 이 연결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도 참 그거 한 게, 그럼 이런 과업들이 가리킨 게 어딨죠? 이 과업들, 도대체 지금 박스도 없고 C도 없고 어디 있어? 이게 이걸 가리킨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한다? 그렇죠. 검토를 하거나 검토를 안 하는 거. 부사어를 통한 선, 후 잡고 고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뇌가 이러한 과업들, 즉 분류하는 과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증거를 검토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그런 과업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험은, 진짜 real danger는 그들의 inaccuracy가 아니라, 부정확함이 아니라, 나데이 버피가 있죠. 부정확함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유연함이 없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보존되는 경향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심지어 뭐 할 때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에요. 멈춰서서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정관념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 봐봐. 처음엔 분류를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스테레오타이핑이 되는데, 검토할 수 있잖아요. 혹은 검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하는데, 진짜 위험은
그 그냥 영원히 남아버리는 거 고정관념이에요. 검토를 안 해서 영원히 남아버리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선후관계를 잡아서 검토를 안 하니까 완전히 영원히 남아버리겠구나 라고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6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이 these tasks가 뭔지를 정확히 한번 지문에서 찾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를 막 뭐든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보면은 되게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아마 이 정도로 깔끔하게 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these tasks도 바로 앞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A 전체를 좀 파악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다시 정리할게요. 박스랑 C는 같은 내용. C 꼬리에서 꼬소바의 주목. 그러면은 스테레오타이핑이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사실상 똑같은 거다. 꼭 나쁜 것만 아니다. 라는 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그게 원칙적으로 똑같은데 우리는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스테레오타이핑의 기반이 돼 하면서 좀 이제 두 개가 동일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좀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검토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는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뇌가 이러한 일들 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큰 위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선후관계 잘 잡아 넣으셔야 되고 특히 these tasks가 의미하는 거 같은 말끼리 연결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고 또 이 문제 어려웠던 게 이 네거티브 바이어스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얘기하고 플러스 얘기하고 또 좀 그래서 괜찮다라고 했다가 진짜 위험은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돌아가는 이런 약간 좀 지그재그형 구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마친 학생들 여기 보니까 여기에 조금 가장 강조를 좀 많이 해서 딱딱 잡아냈더라고요. B가 도대체 이 these tasks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C, A, B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끝. 자, 37번 보겠습니다. 식물은 보여줘요. 정교하게 이렇게 맞추어진 적응 반응을 보여준답니다. 자, 언제? 영양이 제한될 때. 영양이 뭔가 제한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영양소가 없으면 뭘 보여준다? 자, 이런 선후관계 좀 잡아볼게요. 부사절과 주절을 통한 선후관계. 영양소가 없으면 뭔가 섬세하게 맞추어진 적응 반응을 보인대요. 뭐 어떻게 적응하는지 궁금하네요. 볼게요. 가드너들은 정원사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노란 잎을 뭐로 깨달을 수 있냐면 좋지 못한 영양 상태의 신호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로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 비료에 대한 필요성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잎이 누래져. 그러면은 가드너가 보고 이거 좀 상황이 안 좋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직 어떤 어댑티브 리스폰시스가 나온지는 안 나왔고 가드너로 지금 또 바뀌었네요. 자, 가볼게요. A, B, C. 대조적으로, 자, 대조적으로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드너가 노란 잎 보고 지금 상태 안 좋네? 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대조적으로 식물인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영양적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에너지를 모읍니다 하면서 막 깔끔하게 대조가 되는 것 같진 않아. 여기는 이제 가드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갑자기 그냥 영양이 풍부한 식물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아름다운 대조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이제 poor nutrition을 가지고 있는 식물, 근데 얘는 지금 nutrient abundance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어떤지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좀 식물끼리 대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소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것도 괜찮다고 둘게요. B. Research in this area. 자, 이 영역에서의 연구는. 자, 이 영역은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을 가리킨 게 일단 맞다고 치고 한번 해볼게요. 뭔가 가드너들이 영양 상태 안 좋은 애를 봤어요. 뭐 이런 영역, 가드너들이 이런 영양 상태 안 좋은 애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분야에서의 연구는 보여줍니다. 자, 뭘 보여줘요? 식물이 계속해서 자기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 속에서. 자, 뭐의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근데 이제 요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분야에서의 연구가 보여주는 게 식물이 환경 속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이해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뭐 딱히 막 모순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소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죠. 뭐 다만 조금 이제 소재가 살짝 바뀌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뭐 세모로 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C. 그런데 자, 벗에서 전환 주목해 주시고 자, if 절짝 표시합니다. 만약 식물이 누굴 가지고 있지 않아? 케어테이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할 수 있는 이런 보충 미네랄제를 제공할 수 있는 케어테이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식물이 확장시킬 거고 길게 할 겁니다. 자기의 뿌리를. 그리고 막 뿌리털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하러 다니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속에서? 좀 더 멀리 있는 뭐 땅에서, 토양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려고 이제 뿌리를 막 쫙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어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가드너가 식물이 안 좋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경우 나오는 거고, 근데 C는 벗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식물이 이런 케어테이커, 즉 가드너 같이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 이제 혼자서 한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박스에 있는 어댑티브 리스폰스라고도 볼 수 있고, 왜냐면 상황이 그렇게 날 돌봐준 애가 없으면 내가 알아서 적응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뿌리를 쫙 뻗어나간다라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연결된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어테이커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되면서 잘 연결되고 있어요. 좋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C가 가장 아름답게 연결되기는 하지만 이 A, B, C 다 소거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확신을 좀 가지기 어렵고, 이제 C 꼬리부터 읽어보면서 각각의 좀 꼬리 연결성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C 꼬리부터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 꼬리 읽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게, 여러분 올소에 표시된지 봐야 됩니다. 식물들은 또한 그들의 기억을 사용한대요. 자, 뭐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인데 시간적, 공간적 변화의 역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어디 속의 변화냐면 영양과 자원의 이용 가능성. 즉, 영양분이 언제 시간적으로 좀 높고 낮은지, 그리고 어디서 공간적으로 좀 높고 낮은지, 뭐 이런 역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의 기억에 관해서 잘 들어. 그래서 지금 올소를 통해서 꼬리에서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꼬소바. 꼬리에 소재가 바뀌는 거 주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식물의 시공간 기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양분에 있어서의 시공간 기억을 얘기하고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자석같이 붙는 곳이 바로 B입니다. 이 꼬리가 B 머리랑 연결이 돼요. 왜냐면 여기 식물이 시공간적 변화에 역사에 반응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반응하기 위해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B, 식물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환경 속 위치를 알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여러분 시간, 공간, 스페이스가 스페이셜, 스페이셜이 스페이스의 형용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의 형용사가 템포럴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기억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알고 있다고? 이거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찰떡으로 CB를 먼저 이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B꼬리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면, 이것도 어려워. 동사 앞에서 끊고, 과거에 다양한 다른 영양 이용 가능성을 경험한 식물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영양 이용 가능성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떨 땐 높고 어떨 때 낮다라는 거예요. 먹이가, 내 에너지원이 어떨 땐 많은데 어떨 땐 또 없어서 굶어야 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얘들은 위험 감수 행동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루트 랭스닝,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뿌리를 막 확장시키는 거, 이런 거에다가 과감하게 투자한다고요. rather than, instead 뭐가 아니라 이파리를 생산한 게 아니라, 이파리 잘못 생산하다가 이제 에너지 없으면 골로 가니까 뿌리 기르는데 더 에너지 쓴다는 거죠. 이렇게 딱 표시하는 순간, 이 B의 꼬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신텍스를 딱 보는 순간 A랑 아름답게 인컨트런스로 연결되는 게 파악돼야 돼요. 왜냐면 A 보면 식물인데, 이번엔 어떤 식물이야? 영양적 풍부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물. 여기는 어떤 식물? 다양한 영양적 이용 가능성을 과거에 가졌던 식물. 이게 뭐야 그럼? 얘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얘는 그냥 쭉 풍성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두 식물이 서로 인컨트라스트로 대조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봐봐, 리스크 테이킹을 하잖아. 위험을 감수하잖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위험을 감수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risk averse and save energy. 그 위험을 회피해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모아둡니다 라고 되면서 아름답게 정답은 C, B, A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A 꼬리 읽고 이제 마무리해 보면, 모든 발달 단계에서 식물은 환경 변화 그리고 혹은 균등하지 않음에 대응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for growth, 생존
성장, 생존, 그리고 번식 이런 걸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사실 위의 내용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약간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뭐 하면서 리미팅, 제한시키면서 데미지나 그 다음에 생산적이지 않은 그들의 에너지 사용을 제한시키면서 그런 것이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적절하게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BA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올소 꼬리를 딱 읽었을 때 얘가 이 머리랑 같은 말이다. 같은 말끼리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물은 위험을 취함. 대조적으로 이런 식물은 위험을 회피함. 이게 또 대조로 아름답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 같은 말끼리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말끼리 인컨트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한 학습 목표들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었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37번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Shift from A to B, A에서 B로의 전환이죠. 그래서 필백 필경동,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답니다. 자, 무엇에 어떻게 음악이 생산되는지. 디지털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 음악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리의 디지털화예요. 뭐 대충 이해되는 것 같은데 대리수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숫자로 바뀌는 거죠. 그죠? 디지털이라는 건 0과 1로 모든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숫자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undo 되돌릴 수 있게 합니다. What was done 이미 되어진 것을 되돌릴 수 있게 한다. 디지털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undo가 우리 워드라든지 한글에서 Ctrl Z, 맥에서는 커맨드 Z잖아요. 내가 뭐 실수로 지워도 커맨드 Z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뭐 컴퓨터에 좀 익숙하신 분, 이런 분들은 언두를 이제 모르면 이제 환장하는데 되돌리다 안 하다 아니야? 언두 안 하다 아니야? 어는 여기서 이제 버튼이 단추를 잠그는 거잖아요. 버튼이 단추를 잠그는 것이고 언버튼은 단추 안 잠그다요? 아니야. 단추 풀다예요. 그리고 박싱이 박스로 싸는 거잖아. 언박싱은 뭐지? 박스 싼 걸 다시 이제 푸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박스 안 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되돌리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자, first and foremost로 그 음악의 생산 방식에 영향을 준 첫 번째가 뭐? 되돌릴 수 있다고. 되돌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 이해했는데 이 사람도 설명을 해주네. 다시 말해서 one could twist and bend sound. 막 소리를 가지고 트위스트 할 수도 있고 막 구부릴 수도 있어. towards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 향해서. 근데 뭐 없이? 오리지널 버전을 희생시키지도 않고도. 왜 그래?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으니까 오리지널 버전을 없애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같은 말로 in other words로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this undo ability 이러한 되돌리는 능력은 지금 undo가 나왔고 얘가 얘랑 같은 말이니까 undo ability 당연히 앞에 내용을 그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연결이 됩니다. 일단 맞다 치고 계속 읽어볼게. 자, 이러한 되돌리기 능력은 make 오른쪽 자리 두개 실수를 상당히 덜 중대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죠? 실수해도 상관없죠. 되돌리면 되니까. sparkling. 자, 불꽃 튀게 해. 즉 만들면서 창의적인 과정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 장려하면서 일반적으로 더 실험적인 마인드셋을 장려하면서 그렇겠죠. 언제든 되돌릴 수 있으니까 막 실험적으로 이것도 해봤다 저봤다 잘라봤다 넣어봤다 하겠죠. 게다가에다 표시하시고 서다공 서로 다른들의 공통점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로 바뀌어진 소리는 could be manipulated 조작될 수 있어요. 조종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뭘 통해서? programming digital message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함을 통해서. 자,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물리적인 도구들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죠. 우리 뭐 JYP 음악 만드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냥 맥이나 컴퓨터로 만드는 거지. 뭐 실제로 막 JYP가 드럼을 진짜 친다거나 뭐 건반을 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많은 악기들을 다 하나하나 피지컬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음악 생산의 방식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두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램해서 소리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게 지금 나온 겁니다. 서로 다른 거. 즉 제가 기호로 표시를 하면 실전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언두가 첫 번째로 나온 거고 1번. 그 다음에 소리를 디지털 메시지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가 두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어디션을 통해서 잘 나열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들의 공통점.
첫 번째 undo, 두 번째 소리를 바꿀 수 있음. 공통점 디지털화된 음악 생산. 좋아요. 예를 들어 등호 표시합시다. 그럼 이거 지금 뭐가 나와야 돼? 그치. 소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 나와야지. 그거의 예시가 나왔으니 같은 말인가 생각해야 돼. 자, 비록 에디팅, 편집이 once 한때 뭘 포함했냐면 진짜 면도날을 포함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진짜 컷하고 스플레이스하는 오디오 테이프를 진짜 옛날에는 잘랐나 봐요. 그렇지만 it is now,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 얘기하는 거죠. 양보절과 주절, 지금 주절이 중요하지. 그것은 지금 대조합주하면 에디팅이에요. 편집은 이제 뭘 포함하냐면 커서와 마우스 클릭을 포함합니다. 이 컴퓨터 기반 시퀀서 프로그램에 커서와 마우스를 하는 거지. 그럼 그것을 이제 지금은 분명히 어때요? 시간을 별로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시가 맞는가? 지금은 이제 커서와 마우스 클릭으로 이제 편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편집이 뭐랑 같은 말이야? Sounds could be manipulated simply by programming digital message.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시가 성립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커서와 마우스로 이제 하는데 이러한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 마이크로 레벨은 아주 마이크로는 뭐예요? 작은 그런 거잖아요. 작은 수준의. 매크로는 큰 거고. 참고로 대성 마이맥이 뭐의 약자야? 마이크로 매크로 합친 거의 약자입니다. 마이크로 매크로. 마이크로랑 매크로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커서나 마우스 클릭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아주 섬세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한때가 아니라 at once 즉시 make 오른쪽 두 개, 그것을 더 쉬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떠한 조작의 흔적을 숨기는 것을 아주 쉬운 상태로 만들었고, 또 그리고 도입했대요. 무엇을 도입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도입했답니다. 뭘 할 수 있는? 소리를 조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가능성을 도입했대요. 워낙 편집을 마이크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갭이 딱히 있다 없다? 갭이 딱히 없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촘촘하게 지금 1, 2, 3, 4, 5가 다 명시적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연결성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갭이 없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박스에 결정적 답의 근거가 있다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읽어낼 것이어야 돼요.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자, because 부사절 잘 표시해 볼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어진 소리를 조작하는 것이 meant, 의미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 이진법 정보의 리프로그래밍을, 이진법 정보를 바꾸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editing operations, 편집 운용은 실행될 수 있대요. 뭐를 가지고? 자, 여기 부사어 밀리세컨드 프리시전을 가지고. 에디팅이 디지털로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밀리세컨드 프리시전 무슨 뜻이야? 그냥 세컨도 초인데 밀리세컨이야, 밀리세컨드. 그럼 엄청나게 작은 단위의 초에 정확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뭐랑 연결된다는 거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이게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군요. 밀리세컨드 프리시전이니까 이게 마이크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랑 여기가 찰떡으로 연결된다는 걸 파악하면 정답 몇 번이다? 네, 5번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4번을 많이 찍으셨는데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이런 부사어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에디팅에 주목을 해버리는 거야. 에디팅 이렇게 같은 명사끼리 연결을 해버리는 거지. 39번도 이 박스 문장 전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제대로 안 된 채로 그냥 art critics 이렇게 4번 쓴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단어 단위로 자꾸 푸는 거, 그게 이제 교육부가 지향하는 어떤 스킬적인 풀이입니다. 뭔가 이제 꼼수로 푸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얘들아. 그래서 에디팅은 밀리세컨드 프리시전. 그럼 4번은 왜 안 돼요? 4번에 만약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예시가 뭐가 나냐면 밀리세컨드 프리시전에 관한 예시가 나와야 돼요. 엄청 정교한 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근데 그냥 커서 마우스로 그리고 시간이 덜 걸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정교함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시간이 덜 걸린다 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랑 얘는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예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4번 앞뒤가 적절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38번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이해하는 건데 making of artworks,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 여기 필부액 뭘 요구하잖아요?
상세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페인터들이 섞는지, 서로 다른 페인트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의 이미지 에디팅 툴이 뭐 작동하는지, 뭐 포토샵의 뭐 작동 방식 이딴 거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 만드는 거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에 우리는 뭐 상세한 지식 알 필요 없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 막 그림 감상하면 되지. 막 그 페인트를 어떻게 섞었지, 뭐 이런 거, 색깔을 어떻게 섞었지,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오케이. All that is required. 요구되어지는 전부는, 자, 요구되어지는 전부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일종의 되게 강력한 필긍동 표현입니다. 필자 긍정하는 거.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말이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뭐를? 중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거래요. 자, 뭐와 뭐 사이에? Working with paints and working with an imaging application. 페인트 가지고 일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미지 앱을 가지고 일하는 거 차이에 그냥 차이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부액 상세한 거, 전문적인 거 알 필요 없어. 네가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 이거 이제 필긍동이지. 그냥 이것만 알면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부액 필긍동 잘 연결되고 있어요. 이번에 this sense가 있어. 이러한 이해. 그럼 앞에 sense가 있나? 네, 여기 general sense of 이거 있잖아. 이걸 딱 가리키는 게 일단 맞다고 치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뭐가 페인트로 가지고 하는 거고 뭐가 이미지 앱을 가지고 하는지를 하면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 것은 뭘 포함할 수 있냐면 기본적인, 자, 이게 베이직하다 했잖아. 베이직 기본적인 친숙함이야. 페인트와 페인트브러쉬와의 기본적인 친숙함.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고. 이제 기본적인 친숙함, 이게 뭐랑 같은 말? 이게 이제 working with paints랑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뭐뿐만 아니라 basic familiarity, 기본적인 친숙함인데 또 뭐와?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 이미지 앱을 사용하는지, 여기 지금 working with an imaging application 이거랑 딱 대응이 되니까 같은 말이죠. 아주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랑 여기 베이직한 이것만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계속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This is because,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원인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돼. 이것만 알면 돼.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페인트하고 앱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냥 그거의 작동만 알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or tool, 모든 예술적인 재료와 도구가 오기 때문이야. 뭐를 가지고? 그것의 어려움과 마이너스 affordance.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affordance 밑에 주석 있는 대로 실전에서 무조건 그냥 가야 되겠죠. 예술적 창조를 위한 affordance, 행위 유발성, 뭐 이게 챌린지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어려움이니까 뭔가 제약하는 것이고, 이건 유발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플러스 정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래. 근데 여기가 약간 인과적으로 깔끔하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실전에서 가지면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여기 앞에서는 야, 이것만 알면 돼, 이거 정도만 알면 돼 했는데, 왜 이것만 알아야 되냐면 예술적 재료와 도구는 그것만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예술적 재료와 도구의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인과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냥 세모. 근데 이걸 가지고 오니까 이것만 알면 되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배경 지식의 어떤 뭐랄까 이 인과가 적절한지, 이 인과가 이제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한 갭이 있다 이런 걸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넘어갈게요. 근데 4번 이상해. 왜냐면 비판가는 종종 관심을 가진대. The way 조동사, 주어 동사 하는 방식.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진대요. 그런데 이 앞에서 야, 이것만 알면 되는데 갑자기 비판가가 나오잖아요. 비판가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전문가 얘기가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또 포텐셜 갭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포텐셜 갭은 언제 만드는 거죠? 명시적 시그널 없이 소재가 바뀔 때 포텐셜 갭을 잡아놓는 거예요. 자, 5번 계속 볼게요. 그들은 또한 관심이 있대. 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게 olso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둘의 공통점인데, 대조합주, they가 critics 가리키면서 그들은 또한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거 1번, 관심 있는 거 2번.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 비평가들의 관심, 이렇게 되면서 아름답게 연결이 돼요. 일단 5번은 좋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술가들의 시도의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예술 작품에서 구체화된 시도인데, 자, 어떤 시도야?
push the limits, 한계를 밀어내고자 하는 시도. 어떤 한계? What can be achieved,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특정한 재료와 도구 속에서 도구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조금 깨는, 한계를 미루는 뭐 그런 시도에 관심이 있대. 대충 읽지 말고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예술가들이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한계를 밀어내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돼. 근데 역시 읽어보니까 38번과 비슷하게 명확한 갭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박스에 결정적 단서가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박스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되겠다. 박스 읽어볼게. 일단 이 전치사고 표시하자. In the case of specialists such as critics, art critics, 전문가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예술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 있어서 하면서 아까 저기 우리 읽으면서 critics 있잖아. 여기 얘가 지금 첫 소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critics는 참고로 전문가야.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지금 첫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친숙함. 뭐와의 친숙함? 재료와 기술하고의 좀 더 깊은 친숙감이 종종 유용하다는 거야. 뭐에 도달하는데? 아주 정보가 잘 갖추어진 판단. 즉 작품에 대한 판단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은 친숙함,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겉핥기식으로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분명 이 글이 흐름을 전체로 보니까 이것만 알면 돼 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문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중간 어딘가의 브릿지 역할을 이 박스가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봐야 돼. 그러면 아까 포텐셜 갭으로 잡았던 3번 아니면 4번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 물론 처음에 4번 크리티니까 그냥 빡 찍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39번 대단히 고난도 문제이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3번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2번은 절대 안 돼. 왜냐면 디스텐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5번도 안 돼. 여기 이렇게 딱 연결되고 있으니까. 크리틱스 초석에 들려면 4번 아니면 3번. 여기를 좀 의심을 해보고 넣어봤었어야 했다. 자, 3번을 한번 넣어보면 그러면 여기 3번 앞에까지는 뭐가 있어요? 딱 넣었을 때 이게 보이면 아름답지. A basic familiarity, a basic familiarity. 넌 이것만 알면 돼. 기본적인 친숙함만 알면 돼. 전문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뭐가 나와요? A deeper familiarity. 더 깊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비교급이 상당히 중요한 연결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평가원에서 안 나왔지만 핵심적인 시그널로. 더 깊은 친숙함이라면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깊지 않은 게 나와야지. 덜 깊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앞에 덜 깊은이 바로 뭐다? 그치, basic familiarity라는 거지. 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뭐 디테일, 기술, 전문적,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근데 전문가의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친숙함이 유용하다는 거야. 그 왜? 뒤에 인과랑 맞는지 볼게. 그 왜 깊이까지 알아야 돼? 왜 재료와 기술을 깊이 알아야 돼? 왜냐면 예술적인 재료와 도구는 모든 종류는 다 그것만의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기 때문이야. 어려움도 있고 행동 유도성도 있으니까 전문가는 그 정도까지 알아야 된다가 이게 좀 연결이 잘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답을 3번으로 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materials and techniques, material, tool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로 이것들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 이게 이제 깊은 이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3번에 넣었을 때 오케이. 앞과는 이 비교급으로 연결이 되고 deeper, basic deeper. 뒤와는 이제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게 깔끔하게 아름답다. 그래서 이 박스가 지금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네라는 것을 좀 잡아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들 이게 명사가 한 번에 딱 보이면 조심해야 돼 항상. 명사가 이렇게 딱 바로 붙어버리면 조심하시고 요거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여기가 인과가 바로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면 세모 정도 표시를 하는 것이 애초에 좋겠다. 좋아요. 이 정도로 해서 39번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추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400문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좋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